자, 일단은 잘 쓴 계약서가 뭘까요? 잘 쓴 계약서 뭘까요? 딱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즉 대표님께서 계약서 쓰고 나서 책임질 일이 없고,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 당사자들끼리 분쟁 또는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에 일으키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 쓴 계약서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대표님들한테. 책임하고 분쟁은 이게 같은 말일까요? 뭔 이런 질문 하나 싶죠? 근데 우리 현업에 계신 대표님들이 분쟁이 발생하면, 어린이들이 분쟁을 일으키면 책임이 있는 줄 알고 저자세도 나오고 중개부서를 깎아주고 심지어 못 받고 또는 배상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즉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구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규 과정이 8주, 9주차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8, 9주 동안 말씀드리는 가장 큰 주의기는 뭐다? 분쟁과 책임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내가 책임 없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분쟁을 일으켜도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법적인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내 공간이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구별을 못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책임지는 경우는 어떨 경우인가,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럼 반대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알고 있으면 그것만 피하면 책임을 안 지게 되지 않을까요? 판례를 검색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에, 즉 중개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책임지게 됩니다. 즉 확인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 뭘까요?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가 없어요. 세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 건 취득세밖에 없죠. 근데 막 양도세를 물어봐. 얼마 정도 나오나. 그래서 내 개인적인 지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정도 나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밖에 안 나오는구나 하고 계약을 했는데 더 많이 나와. 과도하게. 그럼 어떻게 되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확인 설명 의무가 없는데 해버리면 책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계약서가 단순해요. 저도 옛날에 중개 보존 생활, 초짜 생활 할 때 경험도 많은 분들이 왜 경험이 많을수록 계약서가 단순해질까? 그 이유는 뭐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괜히 그냥 적어 놔봤자 나중에 긁어부스럼이 된다. 어차피 그냥 적지 말고 법대로 따라가게 냅두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났죠.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확인 설명해야 되는지만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즉 아파트 매매한다, 즉 주택 매매를 한다, 또는 상가 매매를 한다, 그때 또는 토지 매매를 한다, 입주권 매매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뭘 확인 설명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확인 설명했다는 기록을 남겨놓는다면 우리는 책임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 것을 확인 설명했다고 남겨놓는 게 뭐냐면 확인 설명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서를 구성하고 있는 특약은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확인 설명 특약입니다. 요거는 브리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확인 설명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서도 잘 못 쓰겠죠. 그럼 결국은 브리핑도 잘 못하게 돼요. 왜 뭘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변의 공인중개사들을 보면 브리핑을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원하는 거를 얘기해주고 중요한 거를 얘기해주고 브리핑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계약서를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뭘 확인 설명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럼 계약서도 못 쓸 것이며 브리핑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은 핵심은 확인 설명이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세요.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 법정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했다는 특약이 왜 필요하냐? 그게 왜냐하면 법정 확인 설명서는 중개를 할 때 이건 특히 중요하다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판례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흉사를 예를 들어 흉사. 이게 뭐죠? 그 집에 자살, 살인 또는 큰 화재가 이렇게 발생한 적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매수인이 또는 임차인이 계약 결정을 해서 계약 체결 결정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사 왔네 하면서 친절하게 얘기해줘. 그 집에 뭐 이상한 소리 안 들리냐. 실제 뉴스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가위 눌리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살인 사건 그리고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굴 탓하겠어요? 공인중개사한테 너는 왜 이 사실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 판례들은 일괄적으로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에 흉사, 뭐 자살 살인 사건 유무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몇 년 지나서 그 부분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특약으로 따로 남겨놔야 돼요.